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이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월요일은 삶에 대한 태도를 잠시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챕터인 소크라테스 철학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다 아는 말입니다. 학교 도서관 액자나 이렇게 고결하고 철학적인 조언 또는 약간을 너무 무시하거나 겸손을 떨 때 쓸 법한 그런 문구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잘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명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쟁터와 같은 인생, 특히 살벌한 이 투자판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운 생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이 주식판에서 뛰어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지 그 이유를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과연 내 한계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지 그 역사 속 인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한 판을 뒤집은 에이스 조종사 폴 로스만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입니다. 적기 80대를 격추하면서 아주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에이스 조종사 폴 로스만 상사. 전투기 조종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뛰어난 신체 조건과 찰나의 순간에 반응하는 그 동물적인 반사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고 굉장히 반응이 빠른 사람만이 승리하는 힘의 싸움이 바로 공중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는 그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폴 로스만 상사가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더 이상 기존의 전통적인 공중전 방식을 쓸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 인생, 내 군인의 인생은 여기까지구나라고 혹시 전역을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방식을 고집했다가는 바로 격추당해서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기 딱 좋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폴 로스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불리한 판에서 기존의 에이스들처럼 싸운다면 무조건 불리하고 죽는다라는 이 냉혹한 현실과 자신의 한계를 빠르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판을 새롭게 짜는 거죠. 그래서 단숨에 적을 쫓아가서 무모하게 총을 쏘는 대신에 예상 경로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데 압도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완벽하게 먹히는 적기만 발견했을 때 그때 사냥하듯 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최적의 상황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1425회를 출력하고도 자기는 아주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 돌아오는 대기록을 세웠고, 진짜 놀라운 것은 그의 방식을 전수받은 제자 하트만입니다. 그 하트만은
무려 352대의 적기를 격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통틀어서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공부머리가 부족한 사수성간 백만장자들도 비슷합니다. 이들은 명문대갈 머리가 안 된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창의성으로 자신만의 기회를 포착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이거를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한 가장 완벽한 생존 전략이죠. 물론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물론 책을 봤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개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처참하게 깨지는 이유, 이 위대한 원리를 우리는 현실에 투자해서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주부가 찾아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자신은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초보인데 돈을 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부에게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잘한다라는 그 근거, 객관적인 근거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재무제표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돈이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고,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오직 남들과 비슷하게 아주 뛰어난 정보는 없고 그냥 남들 다 보는 신문 기사나 유튜브 찌라시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머리 싸매고 연구합니다. 전 세계 수백억 원짜리 아주 비싼 데이터와 고급 알고리즘을 돌리는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정말 경험 많은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 그다음에 외인들,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도대체 어떤 무기로 뭘로 싸우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신이 하필 당신에게만 상을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머리가 뛰어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면 직접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개미털기 당할 게 아니라 인덱스 펀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냥 인덱스 펀드에 묻어두고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상위 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맨몸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굳이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주택 시장이 99% 이기는 게임, 대부분 이기는 게임, 그 이유와 피터 린치의 조언입니다. 주식 말고 뭘 해야 하냐고요? 라고 묻죠. 그러면 피터 린치가 얘기합니다. 집부터 먼저 사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코를 베이고 바보 소리를 듣지만 주택 투자에서는 분명히 성공을 거둡니다. 이거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그 차이에는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적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이 괴물 같은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요, 대부분 참가자가 우리랑 비슷한 평범한 개인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인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판이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사고팔고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뛰어난 장수는 애초에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장수의 이름조차 세상에 잘 회자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승률이 높은 알려지지 않는 싸움터들이 이미 널려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쉬운 곳을 놔두고 왜 어려운 이 주식 시장판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있냐는 얘기죠. 피터 린치의 조언 역시 경쟁자와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라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사람은 저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죠.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는 그 워렌 버핏에게나 맞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본성을 인정하고 나니 길이 보였다. 그리고 장기 투자할 종목과 단기 트레이딩할 종목을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를 했고 그게 자기 스타일에 잘 맞아서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경을 잘 견디지만 자기는 또 한편으로는 탐욕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 예전에는 폭락장에 들어갈 용기가 있었지만 그 탐욕 때문에 100% 풀매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진짜 좋은 종목, 싼 가격이 왔을 때는 정말 소중한 현금이 없었단 얘기죠. 그래서 더 진입할 수가 없었단 얘기죠. 그래서 그 탐욕스러운 자기 성향을 정확하게 깨우친 뒤로는 적절하게 현금 비중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원칙을 씌웠고 그 후부터 수익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망하는 게 빨라질 뿐입니다. 인생도 사업도 부동산 모두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하며 그 전략적 사고의 대원칙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죠. 내 강점은 무엇이고 내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에게 맞는 생존 전략, 성공 전략을 세우자.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 강점이 뭔지 유리한 판에서만 게임을 하자. 그리고 내 성향과 맞는 약점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맞춤 원칙을 만들고 실천하자 이겁니다. 내용이 아주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생각거리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들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다 허상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오늘 하루도 단단하게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